1학기가 끝나가고 입시가 다가옵니다. 수시 원서 접수 날짜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에듀콕, 오늘은 윤인구 선생님과 함께 고3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합격 가능성을 좀 쉽게 높이는 선생님만의 비법 알려주시기로 하셨죠. 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최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려야겠죠. 네, 공개해 주시겠다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6번입니다. 근데 이 6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강중약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2강, 2중, 2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강, 2중, 2약. 딱 들어보면은 이 강이 제일 센 학교들이고, 네네. 이 중은 그 밑, 네. 이 약은 그나마 좀 약한. 네. 근데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수시는 좀 상향 지원을 해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약이면 이 약이 약하다는 약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정시의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거고, 네. 그 대학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대학을 확정 짓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2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냐면,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가장 최상위권 대학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을 2개 정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2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이제 소신 지원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소신 지원 2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포인트는 정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단계나 2단계 정도 높은 대학,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다소 높은 대학을 2중 정도로 잡아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2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시 성적보다 낮은 대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시 성적보다 다소 높은 대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노하우를 방출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이 대학을 써서 붙었는데 후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대학, 요 정도의 대학을 2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면서 후회하고 다시 시험 볼 생각을 할 대학은 아예 6개는 넣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수시의 중요성인 건데 수시 전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대목부터는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네. 사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 대목 넘어가면 또 쉬운 내용 나오니까 하지만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형과 내가 지원할 전형이 어떤 것인지를. 예. 네. 수시에서 이제 주력 전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력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전형 자체는 크게 큰 형태로 본다면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기자 전형이나 적성 전형 같은 전형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크게는 3가지 정도의 전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형은 학생부의 내신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부의 내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던 내신을 가지고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성적이 일렬로 쫙 정해지는 대학이죠. 더 이상 뭔가를 준비할 게 없는 그런 전형을 말하게 되고요. 공부 성적만으로 가는. 네네. 내신 성적만으로 대체로 내신 성적만으로 가게 되는데, 내신 최상위권이 워낙 많은, 전국에 보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 국립대, 교대, 특성화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대학이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전형입니다. 대체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도전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논술은 대학별 논술 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경쟁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하면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논술 준비가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네. 즉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본론 같습니다. 네, 근데 학생부 관리를 하려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관리를, 자기 역량을 보여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활동이 위축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부터 한 50일 남았다고 알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제 학생들이 대체로 지금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체 학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외로 자신이 비교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3학년 1학기 때 비교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진행이 된 학교, 그리고 곧 진행하거나 금방 끝나는 학교들이 좀 많은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전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2-3개 정도의 과목에서 자기의 주제에 맞는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공 적합성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세특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는 시즌이 됩니다. 근데 자소서를 쓰게 되면 자소서 초안에서는 자신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약점이 파악이 될 거거든요. 그 약점을 방학 때 최대한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수업 중에 내가 얼마나 이 과목에 관심 있는 학생인지를 발표 같은 걸로 증명을 하고,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봐서 내 구멍이 어딘지를 봐라라는 네. 말씀 같은데, 근데 수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방학 언급하셨는데 네. 방학 때도 학생부를 채울 수 있죠. 이건 사실상 고3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선생님, 저 방학 중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탐구를 좀 진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방학 중간에 자기의 과제, 자기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를 해내고, 그리고 그 과목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가 될 텐데, 과목과 관련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심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심화 역량을 키워가서 방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개학하고 난 뒤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자신의 발표를 진행하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방학 중에 탐구한 내용, 그리고 방학 중에 자신이 독서를 하면서 전공 적합성을 키워냈던 내용을 자소서에 포함을 시킬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괜찮은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얘기를 저희가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 굉장히 엄마들 스스로는 책 안 읽지만 아이들 책 읽길 많이 바라시는데, 네. 독서 얘기를 저희가 다음 편에 따로 네. 준비해서 오늘 못한 내용이랑 함께 그때 전달해 드리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